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2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역시 플러스 0.4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유럽과 미국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와 나스닥 역시 동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최근에 다우와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나온 적이 많았지만 오늘은 다우와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바로 오늘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 덕분에 현재도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야간 선물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중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증시가 어떠셨나요? 지수는 상승했지만 오늘도 하락과 상승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 중에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도의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는데, 연기금은 지금 23일 넘게 계속 순매도를 보였고 매도 수량만 벌써 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뉴스가 있네요. 연기금이 올해 말까지 약 8조 원 규모의 주식을 더 처분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매도 공세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6만원에서 다시 5만원대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 매도 주체는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지금 도대체 왜 국내 주식을 이렇게 매일 매도를 하고 있고, 과연 저 8조원 매도설은 사실일까요? 최근에는 환율도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환율만 진정이 되면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국내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가 있고, 연기금의 순매수만 돌아온다면은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고점을 돌파하고 또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저 뉴스는 사실일까?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난 후 다음 주 증시 전망은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3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플러스 0.09%까지 상승을 했다가 중후반부터서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 4시 이후에 갑자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마이너스 0.47%까지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어제 하락으로 마감한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었죠.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원장이 제로금리를 3년 동안 동결을 하겠다. 그리고 어제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나스닥과 다우 역시 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되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는 항상 화이자나 모더나 관련 이런 백신 뉴스가 나올 때만 반등 내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의 보건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백신이 보급되거나 치료제가 나오는 거는 힘들고 내년 말이나 내년 3분기 이후에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게 가능할 것이다. 이런 뉴스 덕분에 투심이 악화되면서 현재 나스닥과 S&P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보셨을 텐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마이너스였는데 우리 장 중 후반부터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중 후반에 어떻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은 3일 연속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린 종목과 그리고 상승한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항상 내린 종목이 더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모두 하락을 해서 당연히 하락한 종목이 많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율이 116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에 들어와서 가장 최저치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 외국인 투자자의 투심을 불어일으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중이었는데 장 막판에 동시 호가 때쯤 외국인이 그냥 던져버리면서 선물은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외국인이 양 매수가 들어온 거는 그렇게 나쁜 증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기관이 정말 양아치 짓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코스피 지수의 하락과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닥에서도 오늘 1,500억 원을 던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원 가까이 매도를 보였는데 여러분 연기금이 지금 미친 듯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3달째 던진 돈이 얼마다? 3조 원이에요. 3조 원. 3조 원을 던졌는데 연기금 이 자식들 미쳤나? 최근에 삼성전자도 연기금이 계속 던지니까 6만 원이 깨져서 다시 5만 원대에 들어왔고 지금 그래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집단이 바로 기관의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기금 이 자식들 약이라도 빨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약을 빨았네요. 여기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국민연금 자금운용령 4명이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됐죠. 여기다가 또 재밌는 사실이 연기금에서 여러분 무차익 공매도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시스템이 참 허술한 게 공매도를 일단 하고 후 보고를 금감원에다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얼마만큼 쳐져 있는지 제대로 집계가 안 돼요. 나중에 걸리면은 벌금을 무는데 이런 벌금도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많아봤자 2억에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공매도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수천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까짓것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이러고 맙니다. 자, 4개의 운용사에서 공매도를 쳤는데 과태료가 고작 7.3억 밖에 안 되죠. 참 우리나라는 공매도 이 금지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시장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토네이도가 온다고 해서 40불을 돌파를 했는데 오펙에서 감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소식에 유가가 또 1달러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미국에서도 백신 관련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모더나와 화이자가 임상시험 청사진을 전격 공개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임상시험 청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테스트가 다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모더나하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논란되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사진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은 미국은 11월 달이 바로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대선 전까지 백신을 개발을 한다, 백신을 만든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모더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1월 날 백신의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0월 내로 백신 데이터를 모두 수집이 완료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게 솔직히 신뢰가 가질 않죠. FDA에서 긴급 승인도 정부의 압박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실험 인원들도 4만 명, 3만 명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는데 그 인원들도 과연 공정성을 가지고 뽑았을까, 이런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놓고 데이터가 다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백신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런 백신 관련된 뉴스는 미국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가 너무 허위성 기사, 과장된 보도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일양약품의 슈펙트 공장에 찾아와서 실사가 왔었다, 이런 찌라시 기사에 갑자기 일양약품이 급등을 했고, 일양약품 우는 무려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시면은 일양약품 우는 상한가를 가서 124,500원까지 올랐고,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는 못 갔지만 23.45%가 상승을 했는데,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일양약품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나스닥이 무려 1.2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2.41%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 아마존 등 모든 기술주들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 최근에 배터리 데이다 뭐다 하면서 상당한 이슈를 끌었었고, 급락이 나온 뒤에도 무려 12%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제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4.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이죠. 9월 22일 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열릴 예정인데, 한국의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관련주가 이런 뉴스에 급등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측을 했지만 현실은 참혹하죠.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3.2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LG화학에서 배터리 관련 뉴스가 있었죠.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만 따로 분사를 시킬 것이고, 배터리 관련 회사만 따로 IPO를 거쳐서 코스피 등 코스닥에 등록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 때문에 12%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3.16% 반등이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92% 하락,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1.6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S오일이 오늘 하락을 했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정유가 기본입니다. 정유가 메인이고 배터리는 2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유주가 내리면서 SK이노베이션은 따라서 내렸고, LG화학은 단순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필에너지에 50억 유상증자를 참여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그렇게 이건 큰 뉴스는 아니에요. 뉴스가 여러분 호재 뉴스라고 해도 상승의 강도와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제 이 영상에서 제가 한 가지 종목의 뉴스를 언급을 했죠. 바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뉴스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 2%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상승이 나왔느냐? 바로 셀트리온에서는 국내 식약처에서 임상 2상과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런 뉴스 때문에 시간 외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대 상승, 셀트리온 제약은 7%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끌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시험 계획을 승인을 한 거지 2상, 3상이 승인이 된 것도 아니고, 미국의 FDA도 아니라 그냥 한국의 식품안전허가처예요. 실질적으로 별다른 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시간외에서 2%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상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잘 나와봐야 오늘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고, 장대 양봉 같은 건 기대하지 말라. 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의 셀트리온 주가 하향 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가가 오르면 JP모건이 나서서 매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셀트리온 100원도 안 올랐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은 어제 시간외가 고점이었고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저 뉴스에 여러분 휘둘리면 안 됩니다. 휘둘리면 안 됩니다. 계속 투자 주의를 드렸죠. 자, 그리고 아까 연기금의 약반 소식도 알려드렸지만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달까지 8조 원가량의 순매도 물량을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어제 국민연금 위원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자, 이게 어제 국민연금 자금운용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나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고 매매 종목에 지나치게 돈이 몰리고 있는데 만약에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투자자들은 진흙탕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비는 언제 내릴지 모르니 국민연금은 앞으로 안전자산 쪽에 최대한 비중을 높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해외 자산이 36%인데 한국 시장의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시장에 50% 이상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국내 시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국내 시장에 투자 비중을 축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2025년도까지 한국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하락이 심한 종목 중에서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샀죠. 근데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연기금이 국내 시장 비중을 축소한다고 하면은 연기금의 투자 포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연말쯤에 폭탄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기금 비중이 많이 높은 종목들은 투자를 하실 때 상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연일 하락하고 있고 6만원대가 깨진 이유는 연기금의 폭탄 매물 물량이 나와서죠. 그런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다 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올 연말까지 투자 수익률이 0%다, 마이너스다 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야, 내가 지금 투자 수익률이 50%가 넘는데 니네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플러스로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종목적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보셨나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보안주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말이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뽕 나오거나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다음날 안 갑니다. 그리고 1등주만 가지 2등주는 중간에 꼬그라지거나 혹은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무조건 1등주만 노려야 되고 2등주는 지금 2등주는 짧게 장중에 먹고 나오거나 혹은 관종에서 지우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1등주는 대부분 말이죠. 동전주거나 증100 종목이라서 신용이 안 돼요. 신용 매매가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은 신용이 되는 2등주를 노리게 되는데 2등주가 지금 너무 물리기 쉬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네시온은 상한가를 갔지만 KCI는 상한가를 못 갔죠. 그래서 휴네시온 오늘 마이너스 8%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K사인 오늘 마이너스 3.3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자, 드림 시큐리티 오늘 마이너스 5.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꼴등주 얘는 3등주입니다. 4등주는 라운 시큐어고 이런 꼴등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못 가요. 17%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84%. 정말 참혹하죠. 거기다가 오늘 마이너스 5%까지 더 맞았다. 그러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23%를 맞게 된 건데 지금 3등주하고 2등주를 노리는 사람들은 신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지금 현금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신용을 안 쓰는데 K사인 보세요.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얘는 2등주인데 28.44까지 갔어요. 근데 종가는 19.69%. 하지만 어제 시간에 단일가 붙어서 2%가 빠졌고 오늘 마이너스 1.79%로 시작을 했죠.
이게 어제 보안주 상따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상한가가 너무 많이 풀렸어. 그리고 휴네시온 보세요. 휴네시온 장 초반부터서 시간의 잔량이 46,000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어요. 마이너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상따는 왜 하는 거예요? 상한가 따라잡기는 상한가를 가면은 그 다음날 갭이 뜨는 거를 먹으려고 하는 건데 갭이 안 떠버렸으니까 이건 실패한 종가 베팅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직접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KSI는 1,900원대가 넘어가면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 드림 시큐어리티는 정말 잠깐 먹고 나와야지 얘를 종가까지 끌고 가면은 무조건 피레침이 나와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휴네시온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오늘 탈출 기회가 안 나왔어요. 그나마 1등주인 휴네시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베팅을 하고 아침에 갭 하락이 나왔어도 분명히 장중에 한번 탈출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플러스 4.08%까지 상승을 했지만 인간의 탐욕 욕심은 대단해요. 예를 들면 플러스 4%까지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지 하다가 그냥 호가 수정하다가 그냥 물리신 분들이 허다해요. 이 휴네시온이라는 종목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장중에 변동성도 심합니다. 보시면은 잠깐 올렸다가 그 다음에 쑥 빠지는데 마이너스 5%까지 싹 빠져요.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까지 싹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10%가 장중에 쑥 빠졌다가 올린 척 했다가 쑥 빠졌다가 종가에 약간 올라왔는데 1등주와 2등주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어제 물리신 분들, 어제 종가 베팅 하신 분도 딱 한 번은 탈출 기회가 나왔어요. 반면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탈출 기회가 안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 약간 나왔지만 이 0.78% 먹고 나왔을까요? 그러긴 힘들죠. 그리고 드림 시큐어리티를 매수하신 분들은 망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락폭만 더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1등주 아니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K사인은 오늘 3.39밖에 안 빠졌네? 얘가 1등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K사인은 지금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밖에 안 빠졌네가 아니라 여기서 마이너스로 빠졌으면 다음 주 또 마이너스로 시작이 되겠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다시 뚫으러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기관이 어제 샀네? 누가 샀나? 장기 매수에 대가 투신이 샀네? 그딴 거 없습니다. 오늘 산 만큼 한 주도 빠짐없이 다 팔고 나갔어. 투심이 안 좋아요. 투신만 믿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투신이 다 팔고 튀었네. 외국인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 파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을 뚫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 휴네시온 같은 경우에는 잠깐 똘끼가 나와서 이렇게 고점에 물리신 분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간 다음날 약간 조정 주고 그 다음날 빵 뛰어서 이렇게 장난친 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중에 한번 로켓 발사를 해서 탈출 기회가 주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은 이렇게 최저가로 빠지고 더 이상 탈출 기회를 안 주고 미친 듯이 빠지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휴네시온 물리신 분들은 탈출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손절이라던가. 이게 또 여기 근처까지 와서 와리가리 치고 이쪽까지만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물량이 여기서 한 6만 주 정도 나갔고 여기서 산 게 지금 다 빠져나갔다고 보면은 팔았으니까 또 다시 외국인이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K사인은 반대로 외국인이 매집해 놓은 게 있으니까 팔고 튈 수가 있고, 이게 K사인이 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휴네시온이 상한가를 쳐가지고 보안주 매매할 게 없어서 이쪽으로 수급이 와야 되는 거. 그거 빼고는 다시 2,000원 돌파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얘 지난 고점이 얼만데? 지난 고점이 여기 2,100원인데 여기를 지금 물리신 분들이 4월이니까 6개월은 아니어도 한 7개월 정도 기다렸네요. 7개월 기다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구조대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쉽게 뚫릴까요? 이게 지금 너무나 흔한 게 바로 이틀 전이었잖아요. 한국정보인증. 이 종목이 어땠어요, 여러분? 최근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음날 바로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 보세요. 29.97%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날 갭이 뜨면서 시작을 했나요? 아니요.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간에 붙어서 밀려가지고 종가 마이너스 8.56%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약간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6.52%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얘랑 아까 휴네시온처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휴네시온도 8% 빠졌죠. 그리고 아침에 휴네시온이 다음날 뭐 1%가량 상승했다가 또 한번 빠져버리면은 위에서 잘못 잡으신 분들 15% 이상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데, 휴네시온도 그렇게 주식이 발행수가 많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급등락이 되게 심하고 순간적으로 한 번만 팍 치고 오르지 그 위로 갔다가 내려오면은 진짜 구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자 들어간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뭐 이런 애들은 되게 빨리빨리 매매를 해야 되고, 나올 때도 빨리 나오고 수익 봤으면 그냥 관종에서 지워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 어제 K사인과 그리고 나라 M&D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었는데, 나라 M&D 보니까 조금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왜냐면은 제가 팔고 나가니까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너무 바쁘고 주시간이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날짜를 착각했어요. 저 어제가 금요일인 줄 알고, 오후장에 어차피 또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휴대폰 에이스를 받아야 돼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가자 하고 중간에 그냥 나갔거든요. 근데 오늘 나라 M&D 보셨나요? 아주 지옥을 갔더군요.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상한가가 풀렸다는 거를 제가 인식을 못했어요. 나중에 영상 찍을 때 보니까 상한가가 풀린 걸 알았습니다. 여기 위에서 잘못 잡으신 분들 마이너스 13%, 추가로 마이너스 9%. K사인이랑 하락률이 똑같죠? 지금 나라 M&D에 물리신 분들은 이번 주말이 상당히 괴롭고 잠이 안 오죠. 얘는 오늘 내린 이유 중 하나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리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해서 올랐지만, 오늘 LG화학의 배터리 분사는 호재다 레포트가 나오면서 LG화학이 오르자 오히려 나라 M&D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 수급이 탈출을 안 했으니까 외국인이 한번 뻥하고 올리겠지.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한국 정보인증도 외국인이 탈출을 안 했다가 아니라 외국인이 샀다가 다음날 다 팔았는데 오늘 또 다시 들어왔어도 주가는 내린 것처럼, 지금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이 가지고 노는 종목들은 밑에서 사면은 수급의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은 여러분이 뭐 유료 강의라던가 인터넷에서 본 매매법 그런 게 안 통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대 양봉 투매 잡기. 거대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의 절반이 깨졌을 때 반등이 나오면은 들어간다. 오늘 반등 나왔나요? 이거? 여기 지금 검은 선 터치하고 올라왔으니까 기법이 맞지 않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거 터치 3분봉으로 보면 여기 터치했을 때 매도하고 여기 손절하고 나가는 데거든요. 근데 이 선도 같이 내려가잖아요. 이 선도 같이 내려가니까 이거 보고 매매를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게 몇 시인데요? 반등이 몇 시에 나왔는데? 금요일 오후 2시 45분에 이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반등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들어갈 자리인가요? 절대 아니죠. 주말을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배운 기법이 맞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휴네시온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휴네시온도 2시 5분에 이쪽에서 반등이 뻥 나와가지고 6, 3, 8, 7까지 올랐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이쪽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와, 이거 먹었으면 대박이네. 2%? 하지만 여기서 안 팔았으면 동시효과 때 다시 빼버렸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장 끝나기 마지막 직전까지 이렇게 호가창이나 체결 물량 등을 보면서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 하루가 정말 너무너무나 피곤한 적이 많거든요. 2시 38분에 드림 시큐리티로 2만 주가 들어오자 이거 종가 관리하려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보세요. 3910이죠. 하나도 안 올랐죠. 3905 여기서 샀으면은 망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체결장 호가창을 보고 종가를 외국인 기관들이 관리하겠구나, 나도 따라서 사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얘가 올랐다고 해도 0.38%고 내가 저걸 보고 샀다고 해도 여기 아니면 여기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못 팔고 나가죠.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차장고 상위 종목 투심이 안 좋아. 그리고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2시 50분이고 지수가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누가 8,000주를 던졌네. 이것만 해도 이미 1억이죠. 1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거기다가 지지선인 7,900원도 깨졌는데 이거를 잡는다? 미친 짓이죠. 결혼처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라가네 해도 이미 들어갈 타이밍은 놓쳤습니다. 여기선 그냥 보내줘야 돼요. 이쪽에서 먹어봤자 이쪽까지 해봤자 그렇게 큰 수익 구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런 데서 크게 잡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위에 물량이 걸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매수를 해봤자 한 8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을 뚫고 올라갔다고 해도 수익 구간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끝에서 반등 나오는 거. 여기서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만주 샀어도 이쪽에서 팔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체결된 게 만주가 안 되는데. 델리만주처럼 체결이 안 됐고, 어제 한국정보인증 차트를 비교해주면서 휴네시온이라던가 K사인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다음날 투매가 나온다고 해도 투매 잡기를 하지 말라고. 지금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투매가 나왔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날도 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은 그냥 쭉 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괜히 들어갔다가 종가 최저가로 물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휴네시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 선을 보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을 보고 했으면 매도를 이쪽에다 깔아놨어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6,500원이 깨졌을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6,400원이 깨졌을 때 들어가지 애매하게 6,200원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뭐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선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얼만데요. 이거 들어가서 먹을 바에 다른 종목 그냥 보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이게 오늘 거의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은 개인이 매수할 자리를 안 주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일선이라던가 이런데 매수 타점으로 보고 3분봉 깔아놓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 이런 데서 오잖아요. 투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매매법도 솔직히 잘 안 통하고 약간 무리해서 들어가야지 그나마 매수가 체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매매를 하면서 밑에다 다 깔아놨는데 체결된 적이 3일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장가로 땡기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지금 여러분 뜬 소문에도 그냥 막 오른다니까요. 아니 일양약품 공장을 견학한다고 해서 뭐합니까? 원래 일양약품 7월 달에 뭐 임상 결과를 내놓는다. 8월 달에는 뭐 백신 완성한다. 그런 루머가 수두룩박둑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회사 측에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찌라시 하나에 이렇게 올랐는데 시간외에서도 2%까지 올랐다가 시간외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털고 나간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르려면은 신풍제약이 같이 올라야 됩니다. 신풍제약이 오늘 주도주로 올라가니까 일양약품도 약간 따라가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종목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일양약품이 오르면은 디커플링이 되는 종목이 있다. 그건 바로 파로돈턱스 관련주인 부광약품. 부광약품은 오늘 땅굴을 뚫고 마이너스 4.11%가 하락이 나왔죠. 부광약품은 제가 올린 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서 일단은 또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얘하고 디커플링이 되면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 날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월 28일 날 9%대까지 상승을 했고 전일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이 두 종목이 디커플링이 돼요. 부광약품이 급등이 나오면 일양약품이 안 가고, 일양약품이 오르면 부광약품이 안 가고, 그런 것처럼 종목의 특성이라던가 종목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알려면은 여러분 수년 동안 이 매매를 많이 해보고 노트에 기록을 어느 정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가면 제가 가고 제가 가면 얘가 가고 이런 거를 몰라요. 자, 그리고 오늘 신풍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총이 무려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시총이 31위대까지 진입을 했는데 이 주식 정말 미쳤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휴네시온이라던가 모나미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동시호가라던가 동시호가 1초 직전, 1분 직전 이럴 때 상한가를 마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는데,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언제 말았다? 동시호가에 말았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신풍제약을 사고 있는데 신풍제약에 뭔가 호재가 있을까요? 네, 전혀 호재라고 나올 뉴스는 없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피라맥스 관련주인데
피라맥스 관련해서도 그다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목 토론방이라던가 혹은 각종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신풍제약이 오늘 상승한 가장 큰 이유를 바로 이 뉴스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바로 신풍제약의 사장인 유재만 씨가 매일경제TV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유재만 씨가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것 같다라는 추측성 글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재료 소멸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풍제약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같이 올라왔던 일양약품도 같이 동반 하락할 수가 있는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양약품 우가 상한가를 가야지 일양약품이 움직이는데 일양약품 우가 일단 월요일날 어떻게 출발하나 잘 보셔야 되겠죠.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일양약품 우든 신풍제약이든 둘 다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나고 또 한 가지 호재 뉴스가 있었네요. 러시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을 한국에다가 판매를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임상 1상 이상도 안 한 이상한 약을 한국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겠다. 이거 참 대단한 발상입니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일단 접종을 좀 시켜보지. 아무튼 이런 뉴스 때문에 또 한번 일양약품이 갭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여러분 월요일날 신풍이 내리면은 일양약품도 1+1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그린 뉴딜 관련주라던가 자동차,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내용은 내일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방금 베란다 창문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와, 밖에 경치가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붉은 노을을 보니까 상한가의 기운이 느껴지면서 왠지 다음 주도 좋은 예감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1번, 연기금의 8조 원 매도 폭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금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최대 8조 원 규모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연금 자금운용본부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연기금은 국내 투자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해외 시장 투자를 5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죠. 최근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달성하자마자 연기금의 폭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연기금이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매도 폭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등주하고 3등주 매매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1등주를 매매 안 하고 2등주와 3등주를 매매하는 이유가 뭐다? 물론 상한가를 가버려서 매수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신용과 미수가 적용이 안 돼요. 1등주는. 그래서 2등주와 3등주를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1등주도 급등이 나오면은 다음날 오히려 하락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어도 현금으로 1등주만 매매를 하시고 2등주, 3등주는 장중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빨리 빠져나오시고 최대한 매수를 억제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토니 스타크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